구두를 다시 천에 싸면서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한 켤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왜 이 구두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상자에 다시.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먼지투성이 상자에서 나온 것은 40년 전 그 구두였어요. 이럴 수가. 구두 안쪽에 적힌 말순에게라는 글씨를 본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자 밑에서 나온 사진들은 젊은 도연과 자신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현실을 파괴했어요. 말순아, 평생 함께 걸어가자. 사진 뒤에 적힌 도연의 글씨가 40년 전의 약속을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서류를 본 순간 말순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지훈의 출생신고서,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박도연 회장의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양옥은 화려한 정원과 함께 이 집안의 부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죠. 넓은 마당에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정원사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관리되고 있었고, 분수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수입 목재가 사용되어 그 집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됐어요.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말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후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습니다. 부엌은 말순만의 공간이었어요.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즐비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도마는 언제나 깨끗했고 칼들은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었죠. 말수는 오늘 하루 식사 준비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연 회장은 아침에 검은 콩 두유와 견과류를 좋아했고 지우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를 선호했어요. 말순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 불려둔 콩을 믹서기에 넣고 정성스럽게 갈아서 고운 채로 걸렀죠. 그리고 지훈이 좋아하는 식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며 버터를 발랐습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 씨, 커피 준비됐습니까? 아직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기도 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박도현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말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미묘한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80살이 되어서도 그의 카리스마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집안에서의 위계 질서는 절대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거실로 내려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죠.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수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도연이 좋아하는 하얀 도자기 잔에 따랐습니다. 그 잔은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말순만이 그 잔의 온도와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옆에는 그가 즐겨 먹는 호두과자 2개를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는 작은 냅킨도 함께 올려놓았죠.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터득한 기술이었어요. 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밝게 비췄고,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바닥 위에는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가구들이 앤티크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순이 내린 커피 맛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그 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향수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 없었죠. 그에게 말수는 오랜 시간 이 집을 돌봐준 믿을 만한 가정부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2층에서 내려온 박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38살의 그는 이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네이비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훈아, 어젯밤 늦게까지 고생했지? 오늘 오후에 중국 업체와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 검토는 다 끝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사업 이야기가 먼저였어요. 지훈의 안부를 묻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나왔어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도 우리 쪽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법무팀과도 최종 검토를 마쳤어요. 특히 납기 일정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죠. 도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만큼 냉정하고 강인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경영자로 키우고 싶었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말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천 번도 넘게 봐왔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그녀가 진짜 어머니로서 지훈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말순 씨, 점심은 일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오시는지요?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도연의 부탁에 말수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댓말 속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30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살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가정부였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타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지우는 아버지와 말순의 관계를 바라보며 때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오래된 신뢰 같은 것이 있었고 아버지도 말순에게만큼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죠. 저택 안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감추고 있는 비밀과 상처들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점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일식 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신선한 회를 썰고 된장국을 끓이며 정갈한 밑반찬들을 준비하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 날에는 더욱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말순 씨, 잠깐 창고에서 와인 좀 가져다 주세요. 오늘 손님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좋은 걸로 준비해야겠어요. 도연의 부탁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창고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집의 지하 창고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물건들은 나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죠. 도연이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의 서류들부터 지훈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장난감들까지 이 집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와인 진열장 앞에 도착한 말수는 도연이 평소 즐겨 마시는 프랑스 와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이 그가 특별한 날에 꺼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와인병을 꺼내려던 순간 옆 선반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말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봉투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천을 펼쳐보니 낡은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나타났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구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어요. 구두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말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두를 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1980년대 그녀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지금처럼 부유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국밥집에 들어와 뜨거운 밥 한 그릇을 시키던 그 청년이 바로 지금의 박도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어요. 도연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말순에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안부를 물었어요.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나 공사장에서 발견한 특이한 모양의 철근 조각 같은 것들이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소중했어요. 말순은 구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구두는 도연이 그녀의 26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당시 도연에게는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비싼 선물이었겠지만 말순을 위해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선물하면서 얼굴을 빨갛게 달아올렸었죠. 말순아, 이 구두 신고 나와 함께 걸어주겠어? 우리 평생 함께 걸어가자. 도연이 구두를 건네며 수줍게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 구두를 신고 한강변을 거닐며 미래를 꿈꾸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누었고 작은 집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도연은 언젠가 큰 건설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말순은 그 옆에서 든든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건설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형 건설업체 사장의 딸과 결혼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죠. 그 결혼을 통해 도연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지만 말순과의 사랑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도연이 국밥집으로 찾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꿈과 사랑 사이에서 그는 꿈을 택했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나는 더 큰 꿈이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너를 사랑하지만 이번만은 용서해줘. 그때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떠난 후 말순은 혼자 이 구두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말순은 이 구두를 신고 도연과 함께 걸었던 한강변을 혼자 걸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도연과 헤어진 지 한 달 후 말순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도연은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태어났을 때 말순은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도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말순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결혼한 그는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훈을 내 집으로 데려가겠어. 정식으로 입양해서 제대로 키우겠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가정부로라도 좋으니까 아이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순은 지훈과 함께 이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체질이었기에 지훈을 반겼고 말순은 가정부로서 아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말순은 평생 지훈의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거든요. 구두를 다시 천에 싸면서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한 켤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왜 이 구두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구두를 도연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지훈에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과 말순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바로 그 구두를 신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 흘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도연의 손글씨로 말순이와 함께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도연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청혼했던 날이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그때 두 사람은 정말 순수했고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언젠가 큰 집을 지어서 말순이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큰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말순 씨, 와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에 말순은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40년 전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두와 사진을 본 충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그도 여전히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실에 도착한 말순의 얼굴을 본 도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말순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평소 항상 차분하고 침착했던 그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창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도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창고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상태를 보니 그녀가 단순히 와인만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상자를 열어본 건 아닐까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닙니다. 창고에 먼지가 많아서 그래요. 와인 여기 있습니다. 손님들 언제 오시나요? 말수는 일부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손에 묻은 먼지와 흙, 그리고 그녀가 감추려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말순의 손가락 사이에는 오래된 천 조각이 끼어 있었고 그녀의 옷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보관된 가죽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순 씨, 혹시 창고에서 다른 것도 보셨나요? 거기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은데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연의 질문에 말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두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냥 와인만 가져왔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말순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구두를 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진을 발견한 걸까요? 도연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우는 거실의 분위기가 어딘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말수는 눈을 빨갛게 부어가며 부엌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우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순 씨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자란 그에게는 그녀의 상태가 매우 걱정되었어요. 아니다. 별일 아닐 거다. 창고에서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연의 대답은 평소보다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려졌지만 세 사람 모두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말순을 힐끗힐끗 쳐다봤고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이상한 기류를 느끼며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어요. 평소 화기애애했던 식사 시간이 이렇게 어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창고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나요? 도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냥 와인을 가지러 갔을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오래된 상자들도 보셨나요? 창고에는 정말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와인을 가지러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버지, 창고에 뭐가 있길래 그러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오래된 서류들도 정리하고. 지훈의 제안에 도연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창고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거기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된다. 특히 오래된 상자들은 절대 열어보지 마라. 도연의 과한 반응에 지우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 침착한 아버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창고에는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그릇을 놓치기도 했어요. 구두와 사진을 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도연이 그 구두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닌지를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회사에 나간 후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반드시 그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말순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 그리고 창고에 대한 아버지의 과도한 반응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고 수많은 상자들과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연도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체계적으로 상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관련 서류들이나 오래된 가전제품들이었어요. 하지만 구석진 곳에 놓인 하나의 상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라벨이 없었고 특별히 조심스럽게 보관된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말순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처럼 보이는 친밀한 모습들이었어요. 한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지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와 말순이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밑에는 편지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들을 꺼내 읽어보았어요.
편지들은 모두 도연이 말순에게 쓴 러브레터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수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했어요. 말순아, 오늘도 너를 보니 하루가 행복했어. 언젠가 큰 집을 지어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편지를 읽는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은 헤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말수는 가정부가 된 걸까요? 편지 뭉치 밑에는 더욱 충격적인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서 초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 아래 모칠란에는 김말순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우는 서류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말순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인 거죠?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정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원래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던 모칠란이 지워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연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말순 씨께는 죄송하지만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말순이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준 이유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모성애였던 건가요? 지훈 씨,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갑자기 들려온 말순의 목소리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와 사진들을 급히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순은 지훈이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지훈의 손에 들린 출생신고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훈 씨, 그건 말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아줌마의 아들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예요? 지훈의 질문에 말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말순의 고백에 지우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줌마가 자신을 그렇게 특별히 돌봐주었는지, 왜 아버지가 말순을 다른 가정부와는 다르게 대했는지,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저를 모르는 척 하셨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와 저는 옛날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져야 했죠. 그리고 혼자 당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우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아버님도 아세요.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온 것도 아버님이고요. 저는 가정부로 들어와서 멀리서나마 당신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당신에 대한 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비록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말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말순이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훈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창고에 있나? 위층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일찍 돌아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에 온 것이었어요. 지훈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버지. 지훈은 출생신고서와 사진들을 손에 든 채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들통난 거였죠. 지훈아, 그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도연은 그저 비밀이 발각된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말순 씨의 아들이라는 게요? 지우는 출생신고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말순 씨가 너의 진짜 어머니다. 도연의 고백에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직접 확인을 받으니 충격이 더욱 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예요? 너의 양어머니다.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체질이었어. 그래서 너를 입양한 거다. 도연의 설명에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의 인생 전체가 꾸며진 이야기였다는 건가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훈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너를 위해서였다. 진실을 알면 너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 저를 위해서요? 평생 거짓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저를 위한 거였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지훈 씨,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서.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뭐였는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훈아, 진정해라.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자. 도연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예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지면서 젊은 시절 도연과 말순의 행복했던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이 사진들도 봤어요. 아버지와 아줌마가 서로 연인이었다는 것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사랑의 결실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과 말순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훈아, 너는 절대 실수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어.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면서 왜 버렸어요? 왜 어머니를 가정부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사업상 정략 결혼을 해야 했고, 사업이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랑보다 가족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다고요? 지훈의 추궁에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는 사업을 택했고, 말순과 지훈을 버렸으니까요.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을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감싸시는 건가요? 평생 가정부로 살면서도요? 지훈의 차가운 반응에 말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훈의 심정을 말이에요. 저는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비록 어머니라고 불릴 수는 없었지만 당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순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지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내, 지훈의 양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집에 일찍 왔네요? 지훈이도 있고. 양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양어머니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에게도 이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말순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연과 말순의 과거 연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양어머니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훈이가
말순 씨와 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도연의 고백에 양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연과 말순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당신과 말순 씨가. 그래, 우리는 옛날에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헤어졌고 나중에 지훈이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양어머니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말순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말순 씨와 그런 사이였다고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나요?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만나는 말순이 남편의 옛 연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너와의 결혼도 진심이었어. 말순 씨와는 이미 끝난 일이었고, 끝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말순 씨를 우리 집 가정부로 들였어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어머니의 추궁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는 말순과 지훈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모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저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고 살 걸 그랬어요. 지훈은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그를 붙잡았어요. 지훈 씨,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지훈은 말순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주세요.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거든요. 당신을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말순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당신을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에게 과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요. 말순의 고백을 들으며 지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당신을 제대로 키우겠다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건가요? 지훈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비록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말순의 고백에 양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순을 단순한 가정부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말순 씨,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께서 몰라도 당연해요. 저희가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지훈이에게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말순의 말에 양어머니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희생이 있었다니요. 도연은 지금까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말순에게는 너무 큰 희생을 강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순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오히려 감사해요.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40년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지훈은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느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화를 내서 죄송해요. 지훈이 처음으로 말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말순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40년간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지훈아. 말순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훈도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비밀이 공개된 지금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순 씨도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지훈이의 어머니인데 양어머니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법적으로는 양어머니가 지훈의 어머니였지만 혈연상으로는 말순이 진짜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살고 싶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이미 좋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진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제 어머니가 되셔야 해요. 지훈의 말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갑자기 도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와 감정적 충격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양어머니가 급히 달려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말순과 지훈도 깜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양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연이 쓰러지다니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도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박가의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양어머니와 지훈, 그리고 말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게 되어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도연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였거든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감정적인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도연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연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지훈과 양어머니 말순이 병실을 찾았을 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분은 어떠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생각해봤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어.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말순 씨, 그리고 여보. 다들 여기 앉아줘. 할 말이 있다.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 도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어요. 말순 씨,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해. 40년간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당신은 지훈이의 어머니인데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살았잖아.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도연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에게도 미안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양어머니는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지훈아, 너에게는 더더욱 미안하다. 내가 알 권리가 있는 진실을 숨겼어.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말순 씨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지훈이의 어머니,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말이야. 도연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야, 말순 씨. 이건 당연한 일이야. 당신은 지훈이를 낳아준 어머니잖아. 도연의 말에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말순 씨는 정말 지훈이의 어머니예요. 제가 대신 키웠을 뿐이고요. 양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말순 씨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돌봐주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양어머니의 고백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웠어요. 지훈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원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말순 씨는 제 어머니고 양어머니도 제 어머니예요.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도연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정리하고 싶다. 지훈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할 때가 됐어. 아버지, 갑자기 무슨... 아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권력에 집착했다는 걸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도연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어.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봐. 도연의 격려에 지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지훈이를 도와주세요. 저는 회사 일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특히 지훈이에게는 어머니의 조언이 꼭 필요할 거예요. 도연의 제안에 말순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해요.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너무 오래 대화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쉬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순을 불러 세웠어요. 말순 씨, 잠깐만요. 도연이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낡은 구두였어요. 언제 가져온 건지 모르지만 도연이 몰래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돌려드리고 싶어요. 40년간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도연이 구두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받았어요. 회장님, 이제는 당당하게 신고 다니세요.
더 이상 숨지 마시고요. 도연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구두에 담긴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병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감춰야 할 진실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구두를 꼭 안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이 구두처럼 그녀도 이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박가의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권위와 경직된 분위기는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들이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실 한가운데 진열장에 놓인 낡은 구두였어요. 이제 그 구두는 부끄러움이나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이 가족의 진실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지훈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중국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지훈이 서재로 들어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된 지 6개월,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더 인간적이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회사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내 방식이 맞았구나. 도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훈이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이 오히려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었어요. 말순 어머니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심을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훈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공식적으로는 고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지훈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진정한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인생 경험이 지훈을 더 나은 리더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말순과 양어머니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양어머니는 말순을 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말순은 양어머니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언니,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야 간단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맛이 달라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지나가던 지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나 숨겨진 비밀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현 양어머니, 지훈, 그리고 말순까지 네 사람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위계 질서와 격식이 중요했던 식사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진솔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저에게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 마음을 잘 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지훈의 말에 말순과 양어머니 모두 감동했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을 모두 어머니로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신입사원이 뭐라고 하니? 양어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런 어머니들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이 이 집에 울려 퍼진 지도 이제 6개월이나 되었어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미안한 게 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엄격하게만 키웠구나. 사업 이야기만 하고 감정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도연의 고백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어머니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 같아요. 언니도 이제 당당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양어머니의 격려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홀로 거실의 구두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구두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양어머니가 도연 옆에 섰습니다. 이 구두를 보면 참 신기해.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맞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구두가 바꾼 게 아니라 당신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거죠. 양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당연하죠.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하루 있었던 따뜻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순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는구나.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차를 받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실이 다 드러나서. 지훈의 질문에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진짜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는 게. 지훈의 말에 말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말순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옛 국밥집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연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말순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들.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지훈이가 아버님이 여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혼자 힘들어 하실까봐 따라왔어요. 말순의 배려에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말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말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전처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옛 국밥집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더 나은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말순아, 우리 잘했지? 네, 정말 잘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어. 도연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뿌듯했어요. 그렇게 박도연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구두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이 가족의 진실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거짓의 시대는 끝나고 진실의 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저택에는 이제 진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권위와 체면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